부유성장 처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미생물의 키네틱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모나디케이션 가지고 바이오 리액터에서 미생물의 키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유성장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지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활성온이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혹은 이걸 미생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미생물을 탱크 안에 뿌려가지고 부유된 상태에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부유 성장 처리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나디케이션처럼 이런 걸로 그 키네틱스를 표현하고, 그리고 지난 예제에서 CSTR 모델까지 끌어와 가지고 이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미생물의 성장 속도라든지 BOD에 소모되는 속도를 수학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액티베이티드 슬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액티베이티드 슬러지라고 해서 계속 용어를 몇 개씩 바꿔서 그러는데, 우리가 합해서 처리할 때 들어있는 그냥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생물.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슬러지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활성온이라 그러고, 서스펜디드 그로스 프로세스에서 가장 커먼하게 사용되는 타입이에요. 이 활성온이가 결국 우리가 분해해야 될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 혹은 그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런 활성온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선 리액터 상에 공급되는 인젝션되는 산소에 의존을 한다. 그리고 리액터에 배출되는 그 유출물, 이플런트 중에 많은 부분이 다시 분리되고 액티베이트 슬러지 탱크로 다시 리턴되면서 그 양을 증가시키거나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액티베이티드 슬러지가 이 에어레이션 탱크 여기서 반응을 해서 BOD를 줄이죠. 그리고 얘가 다시 이플런트로 세컨더리 클라리티 2차 침사주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서 분리가 돼 가지고 다시 RAS 흐름으로 리턴 돼서 에어레이션 탱크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합폐수들을 처리하게끔 하고, 일부는 이렇게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된 세컨더리 이플런트가 이렇게 배출이 되고, 그리고 공기는, 산소 같은 경우는 디퓨저에 의해서 바이오 리액터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인젝션이 돼요. 이걸 꼭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어항 같은 데 보면 그 버블러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걸로 이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줘요. 여기서 산소라는 것도 순수한 산소가 아니고 그냥 에어를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에어로빅 컨디션이죠. 옥시전이 많은 컨디션이고, 얘네들은 그러면 이 옥시전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이 미생물들이, 활성온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게닉을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분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버블러 때문에 그 마이크로바이얼 셀하고,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웨이스트 워러하고 굉장히 잘 믹싱이 돼요. 믹싱이 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용어가 뭐냐면, 그 에어레이티드 워터, 그러니까 옥시전을 포함한 버블러된 워터하고 미생물하고의 믹스처를 혼합의 가수 혹은 믹스드 리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우선 물리적으로 처리한 프라이머리 이플런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에어레이션 탱크에서 우리 그 어항에서 볼 수 있는 버블러 가지고 산소를 막 공급되면, 여기서 이제 산소가 충분한 조건에서, 세츄레이션 된 조건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 가지고
DO를 쓰지만 계속 에어레이션을 시켜주기 때문에 산소는 그 DO 레벨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체류 시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체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분해된 좀 생물학적으로 처리된 합해수 이플런트가 세컨더리 클라리티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 활성온이가 일부는 이렇게 RAS 흐름으로 해서 리사이클 되고, 일부는 WAS 라인으로 해서 폐기가 돼요. 물론 이거는 다시 우리가 슬러지 프로세스에서 뭐 연료화를 시키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컨더리 이플런트가 다음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드밴스드 프로세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바이오리액터,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바이오리액터, 여기 이렇게, 두 번째가 세컨더리 클라리파이, 두 번째 침사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이플런트가 이 바이오리액터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바이오리액터에서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얘네들이 세컨더리 클라리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알 셀들이 이 바이오리액터,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리액터에서 일부는 이렇게 세디멘테이션에 의해서, 침전에 의해서 세퍼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세컨더리 클라리티는 말 그대로 처리한 이플런트하고, 그리고 슬러지, 처리된 슬러지, 그러니까 사용한 슬러지라고 그럴게요. 사용한 슬러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슬러지 중에서 일부는 리턴 액티베이트 슬러지, RAS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순환해서 세컨더리 클라리티로부터 다시 바이오 리액터로 들어가는 RAS 흐름,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리턴하게 되고, 일부 같은 경우는 WAS 흐름, 웨이스트 액티베이트 슬러지 형태로 이렇게 폐기가 돼요. 이 왜 폐기시키냐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이 먹이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럼 계속 성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걸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폐기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쓴다 그러면 이 바이오 리액터 내에서 개체수가, 미생물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정상 상태로 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처리될 유기물보다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양이 많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선 얘네들이 산소 소모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계속 끊임없이 미생물이 증가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를 스탑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정상 상태 농도를, 바이오 리액터에서 정상 상태 농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효율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WAS 흐름으로 그 일부의 액티베이트 슬러지를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를 시켜. 그리고 일부만 세컨더리 클라리파이에서 RAS 흐름으로 바이오 리액터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생물 반응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BOD가 소모가 되겠죠. 그죠? 바이오 리액터에서 거의 대부분의 BOD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체류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해. 그 세타는 V/Q. 그래서 average cell retention time. 이때는 이제
세터 C라 그러는데 세터 C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QE, XE 플러스 QW, XW 분의 VX, VX. 근데 이 세컨더리 이플런트에 나가는 XE가 무시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얼 레이쇼에 대해서 좀 봅시다.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얼 이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유기물하고 미생물의 그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미생물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FM 레이쇼라 그러고 FM 레이쇼는 VX분의 QXS0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 리액터 안에서의 볼륨 곱하기 미생물의 농도 그리고 들어오는 유량 Q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BOD 뭐 혹은 먹이 그러니까 유기물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셀 체류 시간, 셀의 파리클 체류 시간, 뭐 혹은 셀 체류 시간이 그러는데 셀 리테이션 타임 세터 C하고 이 FM 레이쇼,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얼 레이쇼는 WAS 라인으로부터 활성온이 소비 비율을 크게 의존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FM 레이쇼가 너무 높아 혹은 그 셀 체류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셀 체류 시간이 적다는 얘기는 유량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FM 레이쇼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 미생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은 셀 입장에서는 그 미생물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웨이스트 된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의미는 미생물이 충분히 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BOD 리무블 이피션시가 낮다는 얘기예요. 낮아. 적다는 얘기야. 반대로 셀이 천천히 웨이스트 된다. 혹은 이 말을 따르게 표현하면 체류 시간이 너무 높거나 혹은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얼 레이쇼가 너무 낮다. 이 말은 미생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이 미생물이 먹이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로세스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미생물만 많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유기물들이 적다는 얘기가 되고 그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WAS 라인으로 이 미생물을 좀 웨이스트로 폐기를 시켜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그 도시 폐수에서의 셀 리텐션 타임하고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얼 레이쇼에 대해서 나타낸 표예요. 도시 폐수에서 액티베이트 슬러지 트리트먼트 프로세스에서 셀 리텐션 타임하고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얼 레이쇼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셀 리텐션 타임이 한 5일 정도 된다 그러면 FM 레이쇼가 0.3 셀 리텐션 타임 30대 한 달 정도 된다 그러면 푸드 투 레이쇼는 0.05 그래서 셀 리텐션 타임하고 푸드 투 레이쇼 관계는 약간 반대 방향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하죠. 리텐션 타임이 길다는 얘기는 그 마이크로바이얼 셀들이 충분히 BOD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반대의 경우는 리텐션 타임 짧다. 이때는
푸드 투 마이크로바이알 레이쇼가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 그 트리트먼트, 세컨더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봤는데, 도시 하수에서의 BOD하고 SS만 얘기하자고. 도시 하수가 처음에 들어올 때 BOD가 한 200에서 SS는 240. 물론 이거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200에서 뭐 250 혹은 240mg per li터에서 뭐 250이 총 되는데, 프라이머리 세들링 프로세스를 거치면 한 35% 제거된다 그랬죠. 혹은 그 세디멘테이션 챔버까지 지나고 나면 한 50%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반 정도 혹은 반 조금 넘게 이렇게 BOD가 남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반응기 바이오로지컬 에어레이션 탱크하고 세컨더리 세들링까지 하고 나면 얘가 거의 한 85% 이상 제거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BOD가 30, SS가 30mg per liter 정도 돼요. 막생물 반응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막생물 반응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Membrane Biological Reactor, MBR이라고 그러는데, MBR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믹스드 리쿠어, 한국어로 표현하면 혼합액 하수, 얘네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믹스드 리쿠어는 에어레이트 된 워러하고 마이크로바이얼 매스가 있는 건데, 이거를 속이 비어 있는 파이버 멤브레인을 통해서 추가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멤브레인, 이 파이버 형태의 멤브레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처리된 물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으로 처리된 물을 배출하는데, 이때 기본 크기가 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TSS가 적은 토탈 디졸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가 그 농도가 낮은 이플런트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멤브레인 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이 파울링 문제입니다. 파울링이라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호수에 물을 계속 흘리다 보면, 혹은 그걸 통해서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물때가 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때. 그래서 이 물때가 끼는 이유는 그 물 속에 있는 뭐 서스펜디드 솔리드나 무기물들이나 혹은 유기물 입자들이 그냥 끼는 거지. 화장실에도 물때 낄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컵 같은 경우도 사기컵 같은 거 계속 청소를 하지만 물때가 끼죠. 그런 게 다 뭐 유기물도 있고, 뭐 솔리드 입자 혹은 서스펜디드 솔리드 입자, 이런 것들이 끼는 거거든. 그래서 이 파이버 멤브레인의 파울링 현상, 이 물때가 끼는 거가 가장 해결해야 될, MBR 기술에서 가장 해결돼야 될 챌린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레이티드 라군 앤 옥시데이션 폰드, 산화조와 폭기 라군 혹은 라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옥시데이션 폰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깊이가 굉장히 얇고 넓은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에는 뭐가 있느냐? 프라이머리 테스티드 슬러 시웨이지가 그 마이크로 오게니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옥시데이션 폰드라는 거는 우리 일가모처럼 넓고 한 깊이가 1, 2m 밖에 안 되는 연못 혹은 호수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 마이크로 오게니즘에 의해서 그 프라이머리 시웨이지 그 물리적 처리를 하기 전에 들어오는 그 오수를
그냥 마이크로 오게니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이런 그 호수 혹은 산화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깊이가 이렇게 얕기 때문에 1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유기물의 디컴포지션이 당연히 서피스 표면에서 물의 서피스 표면에서 그, 그 에어로빅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수가 좀 깊거나 혹은 호수 바닥에서는 언에어로빅 컨디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에어로빅하고 언에어로빅 컨디션이 같이 존재하는 형태의 연못을 퍼큐테이티브 연못 혹은 통기성 연못이라고 합니다. 통기성 연못. 그래서 통기성 연못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에어로빅 컨디션이 좀 존재할 수 있는 조금 깊이가 좀 되는 이런 연못을 말하는 거고, 그림 6.17을 보면 알겠지만 옥시데이션 폰트의 대략적인 그 스킴을 여기 나타냈는데, 깊이가 우선 좀 얕아야 되고 얕고, 물의 표면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돼요. 서피스 에어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혹은 강압성에 의해서 산소가 계속 만들어져. 그래서 산소가 많은 조건이니까 여기 표면에서는 강압성도 하고, 산소가 많은 조건이니까 오게닉들이 이렇게 분해가 되지, 미생물에 의해서 CO2하고 물로.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호수 바닥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좀 나타나죠. 디프 본드 이런 거를 뭐 라군이라 그러는데, 라군 이러한 형태의 이 깊은 부분을 라군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언에어로빅 컨디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CO2 대신 뭐 암모니아나 H2S나 메탄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깊이가, 호수의 깊이가 너무 얕으면 이 에어로빅 존만 있겠지만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 언에어로빅 존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걸 통계성 연못이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어태치드 그로스 트리트먼트, 접촉 성장 처리라 그러는데,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부유 성장 처리라고 했죠. 부유 성장 처리라는 거는 미생물을 그냥 탱크 안에 확 뿌려놓고 물을 처리하는 거야. 근데 어태치드 그로스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이 미생물을 어디에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해. 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트리클 필터, 살수 여상이라 그러는데, 이 그림 6.18을 보면 살수 여상 장치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피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물, 원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터 암, 그러니까 분배기 암, 이런 여기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또 디스트리뷰터 암이 이렇게 뺑글뺑글 천천히 돌아요. 돌고 이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필터 미디엄에 컨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필터 미디엄에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서큘레이트 베드, 플라스틱이 패킹된 둥근 베드층이나 혹은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자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가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필터 미디어에 플라스틱 패킹이나 자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플라스틱 미디어에 우리가 미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터 암이 뺑글뺑글 들어오면서 물이 천천히 이렇게 필터 미디어 암 쪽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 미생물하고, 고정된 미생물하고
디스트리뷰트 암에서 떨어지는 폐수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컨택을 해가지고 그 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쪽 이플런트 채널 쪽에 모여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플런트 채널 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트리클 필터 살수 여상 장치 같은 경우는 미생물들이 그 돌의 표면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여기 필터 미디어에서 고정이 돼 가지고 성장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하나의 예, 또 다른 예가 로테이팅 바이올로지컬 컨택터 RBC 회전 원판 형태의 그림인데 RBC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디스크에 있잖아. 디스크에 이 디스크가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데 이 디스크 표면에 미생물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물은 처리해야 될 물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돌게 되죠. 그러면 이 들어간 물이 디스크 뱅글뱅글 도는 그 디스크에 미생물과 컨택을 하면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RBC의 흐름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 로우 웨이스트 워터가 프라이머리 세틀링 탱크에 의해서, 이거는 물리적 처리라 그랬지.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틀링 탱크에 의해서 한번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RBC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물은 여전히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세틀링 탱크에 의해서 최종 처리된 다음에 배출되고, 이 회전 원판에 미생물이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로스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틀링 탱크에서 입자형 형태라든지 혹은 떨어진 미생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솔리드 디스포저 프로세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슬러지 트리트먼트, 오니 처리, 오니 처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폐수에서부터 폐수에 있는 입자성 형태 솔리드를 제거하는 거나 BOD에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걸 제거하는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환경으로 다시 배출하기 전에 이런 물질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처리해야 될 게 뭐냐, 물은 다 처리가 됐어. 그러면 물에 있던 활성온이라든지 혹은 그 솔리드 입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슬러지라고 불리는 솔리드하고 워러의 믹스처, 그리고 이것들은 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클라리파이어나 혹은 세디멘테이션 챔버, 여기서 그 해수된 애들, 이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슬러지 처리 방식은 어네어로빅 다이제스션이야. 그러니까 현기성 소화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존재하는, 살 수 있는 박테리아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게 돼요. 물론 이 현기성 소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심플하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애시드 포머에 의해서 우선 유기물들이 오게닉 페리 애시드로 바뀌는 형태. 그러면 컴플렉스 오게닉들, 이 유기물들은 뭐가 있느냐, 뭐 지방도 있고 프로테인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오게닉 페리 애시드, 그러니까 유기지방산에 의해서 산 형태로 바뀌는 것.
이 스테이지가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산 형태로 바뀐 애들이 다시 세컨드 스테이지 다이제스션에서 메탄으로 바뀌는 것. 메탄. 그래서 그림을 보면 유기물들이 있는데, 우선 애시드 포밍 박테리아에 의해서 퍼스트 스테이지에 오게닉 애시드를 만들게 되고, 이 오게닉 애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탄 포밍 박테리아에 의해서 메탄이나 CO2 다른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런 세컨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 프로테인이나 팻이나 카보하이드레이트부터 오게닉 애시드를 만드는 거는 산소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애시디카 혹은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 오게닉 애시드들이 다시 메탄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오게닉들이 메탄화 혹은 환원이 되는 거지, 산화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트리트먼트 플랜트들이 그 슬러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투 스테이지 소화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네어로빅 다이제스션 조건을 만들고, 앞선 그 애시드 포밍 그리고 메탄 포밍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투 스테이지 다이제스처 투 스테이지 혐기성 소화조를 만든다고 해. 그래서 다이제스트 슬러지는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대부분의 여전히 뭐 리퀴드라 그러는데, 그림을 보면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 세디멘테이션 챔버에서 이렇게 로우 슬러지들이 퍼스트 스테이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애시드 포밍 리액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믹싱이 된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가스들이 발생을 해요. 메탄 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다른 가스들도 막 CO2 같은 것도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제스트 가스 아웃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만들어진 유기산들이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다시 그 혐기성 소화가 일어나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다이제스트 스테이지 슬러지가 우선 액체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슈퍼넌턴트는 또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메탄 등 가스들이 또 이 가스 아웃라인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난지도나 이런 데 보면 그 슬러지들을 처리할 때 이 굴뚝 같은데 불을 피워놔. 그래서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폐수 처리뿐만 아니라 이 소화를 다이제션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데서는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에너지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양물질의 제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영양물질의 제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질소, 하나는 인. 그래서 질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우선 질소 조절을 위해서 우선 에어로빅 박테리아로 인해서 암모니아를 나이트레이트로 바꿉니다. 이게 나이트리피케이션이지. 그리고 이거는 5장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질소 고정화에 의해서 질소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든 물에 있는 질소든 가장 안정한 폼으로 형태로 이제 배출되는 게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를 에어로빅 박테리아인 나이트로조모나스 혹은 니트로 박테리아에 의해서 나이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NO3로 배출이 돼요. 그 다음에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언에어로빅 조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N2를 발생을 시키게 돼. 물론 나이트레이트가 N2로 바뀌는. 그래서
뭐 실제로 니트리피케이션, 나이트리피케이션 프로세스는 두 가지 박테리얼 스텝이 있죠. 하나가 우선 나이트로저모나스로 의해서 NO2로 바뀌는 거, 암모니아가 NO2로 바뀌는 거, 그리고 이 NO2가 다시 나이트라이트가 나이트레이트로 바뀌는 거. 그래서 토탈 반응은 암모니아가 산소랑 만나가지고, 이 말은 호기성 에어로빅 컨디션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고 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현기성 조건에서 어네어로빅 디나이트리피케이션 반응에 의해서 세컨드 스테이지 나이트리피케이션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반응, 나이트레이트가 오게닉 매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어네어로빅 조건에서 N2로 만들어진다. 인 제거, 한 30%의 인들이 우리가 물리적인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그리고 2차 바이오로지컬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30%인 정도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을 더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집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을 대부분의 인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 응집제로 Al2SO43 알루민이라고 하는 응집제, 그리고 라임 CaOH2 라임이라고 하는 응집제를 이용해 가지고 쓴데, 이 알루민이라는 거는 우리 상수 처리할 때, 물 처리할 때 코아귤런트 뭐 이런 거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알루미 포스페이트랑 반응을 해가지고 AlPO4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만들고 설페이트 이렇게 발생시키고, 이러한 심플 반응에 의해서 포스페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